목요일은 작가의 문장을 대독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문장은 소설가의 일을 쓴 김현수 작가의 문장입니다. 소설 쓰기에 대한 내용이 실린 책이지만요. 쓰다 라는 동사 대신 여러분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대입해서 함께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시간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변한다. 전부 안 좋게 변한다. 예컨대 가만히 놔두면 내 배에는 살이 붙는다. 배에 살이 붙는다는 건 한동안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달리기를 하면 이 살은 없어지고 근육이 예쁘게 생긴다. 그러므로 배에 살이 붙는 건 다시 달리라는 신호다. 가만히 놔두면 안 좋게 변하는 건 운명이나 팔자 탓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는 이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가만히 놔두면 내 책상은 지저분해지고 수염은 제 멋대로 자라고 바닥에는 지우갯가루가 흩어져 있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사는 우주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이런 우주에서 소설가로 산다는 건 여러 번 고칠수록 문장이 좋아진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설가에게 필요한 동사는 세 가지다. 쓴다, 생각한다, 다시 쓴다. 누군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글을 썼고 지금은 그 글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어야만 한다. 자, 두 번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소설을 쓰는 대부분의 시간은,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장작의 대략 80%는 잘못 썼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다. 내 인생이 애초에 원했던 대로 제대로 풀렸다면 그런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하지만 여기까지는 뭐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고, 때로는 잘못 썼구나 라고 생각한 뒤에도 계속 쓰는 경우가 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데도 어쨌거나 계속 간다는 소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던, 하지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도 훌륭한 소설을 쓴 적이 몇 번 있다. 이 지경이 되고 보면 한 인간이 소설가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생을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건 다른 작가들도 모두 아는 모양이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서사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산다. 처음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그 다음에 결말에 맞춰서 두 번의 플롯 포인트를 찾아내 이야기를 삼막 구조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한 번 더 산다. 인생이 그렇다면 소설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해서 소설은 원래 두 번 쓰는 것이란 걸 알게 됐다.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자 처음부터 잘 쓰지 그랬냐 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가 싶어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본다. 인생 처음 살면서 지금이 내 인생의 첫 번째 플롯 포인트로구나. 이 불타는 다리를 지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싶어서 빤히 얼굴을 쳐다본다. 처음부터 잘 쓰지 그랬냐고. 아직 결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 쓸 수 있겠나. 마찬가지다. 내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처음부터 잘 살 수가 있겠는가. 소설을 쓰는 일은 인생이란 게 원래
뭐 그따위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은 없다. 그건 소설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소설은 시작된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 나는 무조건 해보라고 권하는 편이다. 외부의 사건이 이끄는 삶보다 자신의 내면이 이끄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적 변화 곡선을 지나온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상처도 없겠지만 성장도 없다. 심지어 시도했으나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조차도 성장한다. 그러니 일단 써보자. 다리가 불탈 때까지 써보자. 그러고 나서 계속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자.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하고 싶다면 일단 해보자. 해보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달라져 있을 테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변화에 집중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락은 저의 해석입니다. 인생을 명사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는 이미 정해진 길이란 게 있어서 그대로만 따라 살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명사는 개념이죠. 성공, 시험, 합격, 운명, 순리, 직업, 차별, 인과 이런 개념 앞에 왜라든가 뭐 어떻게라는 질문은 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명사에 충실한 사람은 인생에 질문이 필요 없게 됩니다. 소설가 김현수의 말을 한 문장으로 추리면 소설가의 일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설가에게 필요한 동사는 무엇일까요? 네, 쓰다겠죠. 소설가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음 한두 장은 써나갑니다. 그리고는 곧 좌절합니다. 이 단계까지 누구나 갔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에 들어서죠. 쓰다를 내려놓고 명사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쓰다라는 불확실한 운명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명사는 보장된 길이라는 이 말은 실은 상당히 과장된 것입니다. 명사의 삶도 살아보면 알 수 없는 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로 살던 동사로 살던 앞날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도사리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소설의 플롯이 그렇듯 행동하고 좌절하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 다시 행동하기를 반복해 가면서 소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또한 서서히 절정과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김현수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면매에서 절정에 이르는지 미리 다 계획하고 쓰면 절대로 그 소설을 쓸 수 없다. 소설을 다 쓰고 나면 그제야 그게 어떤 플롯인지 결정된다.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게 좋겠다. 소설을 다 쓰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는 플롯을 짤 수 있다. 플롯부터 짜고 소설을 쓰는 건 뭐랄까 바지 위에다 팬티를 입는 것과 같다. 플롯과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지를 입기 전에 먼저 팬티부터 입자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일단 팬티부터 입고 바지를 입자는 것입니다. 소설가에게는 쓰기가 되겠고요. 우리에게는 행동이 되겠죠. 바지는 소설가에게 결론이, 우리에게는 해석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이었습니다.